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밤낮 없는 더위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업계에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국내 최초로 폐 이식 로봇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폐 섬유증으로 중증호흡곤란을 앓아온 환자가 지난달 수술 뒤 현재 자연스러운 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는 폭염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 지원 상황실을 2단계로 확대 운영합니다.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야외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며 시 발주 공사장은 낮 시간대 야외 작업 중단 원칙을 적용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무더위 쉼터 이용 등 시민 행동 요령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름철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모기 소리에 잠을 설치는 밤도 늘고 있는데요. 모기는 심각한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만큼 퇴치를 위해 유전자 편집 기술과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기술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댕기열부터 말라리아, 일본 뇌염 등 다양한 감염병을 퍼뜨리는 모기. 전 세계에서 매년 70만 명이 모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필리핀의 이 마을은 댕기열 환자가 늘자 모기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Ang nakakuha ko ng 9 pesos sa 45 pieces na kiti-kiti. Ang nakuha ko. May doon, mali, pambili ko ng kape, malaking tulong sa akin to.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아예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 모기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이렇게 실험실에서 태어난 모기를 야생에 풀어서 다음 세대에도 말라리아 저항성이 이어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You release them in the field, they will be able to mate with the wild population, with the wild mosquitoes, and when they mate, all their progeny will become resistant as well. 질병을 옮기는 모기가 출현했다는 걸 조기에 감지하는 데엔 인공지능 AI가 쓰입니다. 모기가 덫에 빠지면 AI 알고리즘을 통해 종류를 식별해서 맞춤형 방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Identifying where the disease-carrying mosquitoes are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n the public health officials can go there and launch control efforts to prevent further outbreaks. 최신 과학과 기술을 동원해 모기를 퇴치하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인류가 일으킨 기후 변화로 모기의 서식지가 넓어지고 개체 수도 늘어나는 건 모기와의 전쟁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무더위에 얼음 소비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집에서 얼음 음료를 만들기 위해 직접 얼음을 얼리는 소비자도 많은데요. 그런데 얼음 틀 세척을 자주 하지 않는 경우 식중독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얼음 관리 요령을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얼음. 사 먹는 얼음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시원한 음료의 인기에 식용 얼음 시장은 20%씩 성장하고 있고 지난 봄 편의점 얼음 매출은 지난해보다 10%에서 많게는 16.3%까지 뛰었습니다. 직접 얼음을 얼려 먹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얼음틀로 얼음을 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냉장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균이 활동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얼음을 얼릴 때마다 세척해야 합니다. 영하 20도에도 장기간 생존하는 리스테리아균과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로바이러스나 대장균, 포도성균, 살모넬라 균들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녹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균들이 증식하게 되면 장염부터 해서 이제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때문에 얼음틀은 반드시 물로 꼼꼼히 세척해야 하고 식초를 탄 물에 담갔다가 헹구거나 붉은 소금 등으로 씻으면 좋습니다. 정수기로 제조하는 얼음도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부분 얼음 정수기는 영하가 아닌 상온의 얼음을 보관해 녹는 만큼 새 얼음을 채우는 방식인데 이때도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어 되도록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이나 냉장에서 보관할 때는 당연히 얼음이 녹게 되고 그렇게 녹게 되는 경우에는 얼음 표면에 수분이 이제 결국은 남아 있게 되고요. 그게 미생물이 결국은 그 수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장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얼음에 사용되는 물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끓인 물이나 정수된 물을 사용해야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가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최대 10%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대와 이스라엘 히브리대 공동연구팀은 이스라엘의 13만여 마리 젖소를 12년간 분석한 결과 습구 온도가 26도를 넘으면 생산량이 최대 1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습구 온도는 공기가 얼마나 덥고 습한지 나타내는데 습구 온도 26도는 습도 100%일 때 일반 온도 26도를 나타냅니다. 또 300여 명의 낙농가를 대상으로 냉각 기술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냉각 시설로 젖소를 식혀줘도 5% 이상의 우유 생산량 감소는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기후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적설량이 수십 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수십억 명이 물 부족 위기에 처했고 고대 마을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팔 어퍼 무스탕에 바람이 깎아 만든 계곡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마다 강설량이 줄어들어 눈 덮인 산은 갈색으로 변했고 샘과 운하도 없어졌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며 무너져 내린 진흙집과 갈라진 논, 관리되지 않은 사당만 남았습니다. खानेकुरा चाहियो खेतीपाती गर्नले पुलबाट पानी आउनु पर्यो मूलबाट पानी आउनु पर्यो त्यो मूलको पानी सुकेर गयो अनि त्यहाँ खेत सुक्खा भयो तीनटा कुलो थियो तीनटै खेत सुक्यो. 제3의 극지로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에는 남극과 북극을 제외한 다른 어느 곳보다 많은 빙하가 있습니다. 이 빙하들이 산악과 하류 지역 주민 20억 명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는 이 지역 적설량이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glacier retreat is one of the most tangible, most direct impacts of the climate change. And in many cases, because the glacier is it's a frozen water reserve, right? 온난화가 지금처럼 진행되면 2100년에는 현재 히말라야 빙하 80%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히말라야 중요 빙하 24개 가운데 23개가 대규모로 유실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대규모 인구 이동을 불러오게 됩니다. On the everyday basis, the changing weather patterns is actually affecting the ability of people to live in, particular places because of the impacts of floods. 히말라야의 빙하 유실은 네팔은 물론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사실상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YTN 권영입니다. 서울대병원이 국내 최초로 폐 이식 로봇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폐 섬유증으로 중증 호흡곤란을 앓아온 환자는 지난달 19일 수술을 받은 뒤 자연스러운 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폐 이식 로봇 수술은 서양인 체형에 최적화돼 있어 좁은 흉곽 구조를 가진 국내 환자에겐 시도하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병원 박세미나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는 체구가 작은 환자에게도 로봇을 활용한 정밀 폐 이식이 가능함을 입증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암세포를 다시 약물에 반응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김현욱, 김유식 교수 연구팀은 독소루비신과 파클리탁셀이라는 항암제에 내성을 보이는 유방암 세포를 바탕으로
세포 내 대사 과정을 반영한 대사 지도를 구축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지도에 포함된 모든 유전자를 하나씩 가상으로 차단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각 항암제의 내성에 관여하는 핵심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유전자들을 억제한 실험에서 내성 암세포가 다시 항암제에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고 동일한 항암제의 내성을 가진 다른 유방암 세포에게서도 유사한 효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를 비롯한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추경 예산을 계획보다 더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 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협의 결과를 설명하며 당정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민생 안정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수석 대변인은 정부에 업계와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집행관리 대상 예산 가운데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당에 보고했는데 이는 1차 추경 예산 때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을 앞두고 신청 방법이나 대상 등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고 사용하는 지역도 한정됐는데요. 오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 원씩 지급됩니다. 여기에 취약 가구는 1인당 30에서 40만 원,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정부는 신청 대상 등 혼선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알림 서비스를 신청받습니다.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7월 19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 여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소비 쿠폰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습니다. 고령자와 장애인 같은 방문이 힘든 국민은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신청이 힘든 경우 은행 창구에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만 가능합니다. 소비 쿠폰은 신청 지역과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인 경우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인 경우는 해당 시와 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전통시장, 동네마트, 학원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은 제한됩니다. 정부는 문자 메시지 사기, 이른바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소비 쿠폰과 관련한 웹 주소와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또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와 식품 유통업계가 함께 식품 위주의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식품 유통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공식품을 최대 반값에 살 수 있는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품목은 라면과 빵, 커피 등 소비자가 자주 찾는 가공식품과 아이스크림, 삼계탕 등 여름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도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살펴보면서 식품업계와 할인 행사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형 반값 택배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달부터 1,500원에서 1,000원까지 가격을 낮추는 1,000원 정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부평동에서 카페와 원두를 판매하는 소상공인 업체. 코로나19 사태와 이후 어려워진 경기 상황에 고전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고정비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배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값 택배를 시행해 줌으로써 저희는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그 줄어든 고정 지출도 저희 인건비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재료비에 투자할 수 있어서 매장 퀄리티도 높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문받은 원두를 포장한 뒤 반값 택배를 이용해 보냅니다. 택배를 걷어갈 일일 배달 기사로 유정북 시장이 찾아왔습니다. 지하철역에 있는 집화센터까지 직접 운반에 나선 겁니다. 반값 택배비를 과감하게 더 지원해 1,000원까지 비용을 낮춰주는 1,000원 택배를 시행하는 만큼 현장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30곳인 지하철역 집화센터도 10월부터는 60곳으로 2배 늘리고 이용 건수도 하루 50건에서 무제한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이런 1,000원 택배 사업을 앞으로 점점 확대시켜 나갈 것이고 우선은 현재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30개 역을 중심으로 집화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 역사에 전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반값 택배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 수백 건에 불과했던 물량이 이제는 100배가 넘는 38,000건에 이를 정도로 호응이 좋다는 겁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새롭게 시작한 업체는 33% 늘었고 평균 매출액도 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모는 자동차가 건물이나 인도 등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인데 조건부 면허 등 다양한 대책의 빠른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식사 중인 휴게소에 SUV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유리창을 부수고 돌진합니다. 지난 2일 80대가 몰던 SUV 차량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식당을 덮쳐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원래 29이다, 29. 이 젊은 사람이 지금 목숨이 오고 가는 이게 저 마른 하늘의 달별 아닙니까? 지난 3일 서울 방학동에서는 6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늦어져 그만큼 사고 위험도 큽니다. 한국소비자원 실험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비고령자와 비교해 돌발 상황에서의 반응이 최대 1.08초나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4만 2천여 건으로 3년 만에 33%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진 이후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했을 때 급가속을 막아주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사고 1년이 넘게 지난 다음 달에야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가 있지만 반납률이 2% 수준에 불과하고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만 운전할 수 있게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정 면허 제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야간 운전 금지 또는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는 운행을 못하도록 한다라든지. 고령자 이동권과 시민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을 서둘러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지하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땅속 정밀 탐사 작업에 나섰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규모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인 수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가 당사자가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편이죠. 땅꺼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원시가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로 위를 천천히 주행하는 흰색 차량. 차체 아랫부분에 달린 레이더가 노면 상태부터 땅속 깊은 곳까지 횡단면과 종단면을 정밀하게 그려냅니다. 지하에 비어있는 공간 공동을 파악하는 지표 투과 레이더, GPR 탐사 기술입니다. 탐지를 통해서 공동을 미리 발견하고 복구하면서 그 불안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이 다닐 수 없는 인도에선 보도용 탐사 장비가 투입됩니다.
상수도관엔 누수가 없는지 음파 탐지기를 투입해 확인하고 하수관로엔 이동형 카메라를 넣어 구석구석 살핍니다. 혹시라도 파손된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문제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업무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GPR 탐사를 분기별로 한 차례씩 진행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는 신분당선 공사 현장 등 8곳의 대형 공사장 주변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안전사고 우려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제보가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땅꺼짐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7월 수상자에 HD 한국조선해양 박영민 책임연구원과 테크로스 권경환 연구소장이 선정됐습니다. 박영민 책임연구원은 발전소와 선박의 대형 모터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전력 변환 장치인 고압 드라이브를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권경환 연구소장은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의 핵심 장비를 개발하고 산업용 수소 생산 장치 개발을 주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지칠 때 시원한 산사에서 특별한 여름밤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전남 구례 화엄사에서는 이색 공연과 전시 등 무더위를 잊게 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자리한 전남 구례의 화엄사입니다. 서서히 땅거미가 지는 산사에 구성진 판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역동적인 바이올린 연주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저마다 지고 있는 카르마를 뛰어넘기 위한 행위 예술이 펼쳐집니다. 그 너머에 어떤 초월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보시는 관객들이 자유를 카르마의 법칙조차도 넘어가는 자유에 대한 열망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화엄사에서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고결한 연꽃의 상징성을 현대 예술로 확장한 전시회도 개막했습니다. 설치 작품과 비디오 아트, 전위 예술 등 서로 다른 매체가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공간에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과 그리고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멋진 천년고찰 화엄사에서 이런 여름날을 보낼 수 있었던 게 큰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엄사에서는 무더위를 날려보낼 수 있는 화야몽 프로그램도 선보입니다. 앞으로는 종교적인 이념을 떠나 대중에게 이러한 문화와 힐링, 쉼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측의 마음이자 많은 국민들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찰 음식 체험을 시작으로 바람배치의 정수와 국보급 문화재의 어울림을 만끽할 수 있는 화엄사 밤 기행은 이달과 다음 달에 2차례씩 운영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물과 얼음을 많이 찾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얼음 틀이나 조리 도구에 세균이 선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식중독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